2018년 여름, 콜로라도주 프레데릭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크리스, 임신 15주째인 아내 샤나, 그리고 4살 벨라, 3살 셀레스트. 이웃들은 이 가족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애들도 밝고 부부도 사이좋아 보였고. 크리스는 동네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기름 회사 직원. 주말엔 잔디 깎고 애들이랑 마당에서 노는 평범한 아빠. SNS엔 가족 사진이 넘쳤어요. 샤나가 올린 사진마다 크리스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2018년 8월 13일 새벽, 크리스 와츠는 아내 샤나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두 딸을 차에 태워 자신이 일하는 유전으로 갔어요. 거기서 벨라와 셀레스트를 원유 탱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샤나의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했을 때 크리스는 집 앞에서 이웃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은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우는데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뉴스 카메라가 왔습니다. 크리스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떨지도 않았어요. 경찰은 처음에 크리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했거든요. 전과도 없고 폭력 이력도 없고 주변 평판도 좋았어요. 근데 수사관 한 명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크리스의 휴대폰에서 새벽 시간대 활동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크리스를 불렀습니다. 영상 보여줄게요 라고 했어요. 크리스 와츠는 그 자리에서 자백했습니다. 근데 자백 내용이 이상했어요. 샤나가 먼저 애들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나를 죽인 겁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죽였고 자신은 그걸 막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수사가 깊어지면서 크리스 와츠의 삶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행복한 가족의 이면에는 크리스가 철저하게 숨겨온 다른 삶이 있었어요. 먼저 니콜 킹스턴, 크리스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샤나가 임신 중이던 그 시간 동안 크리스는 니콜과 불륜 관계였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는 니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해두세요. 재정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크리스와 샤나는 겉으로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이 쌓이고 있었어요. 샤나는 레깅스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집 모기지도 부담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샤나에게도 주변에도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크리스 와츠는 갈등을 극도로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이걸 착한 성격으로 봤습니다. 근데 수사관들은 다르게 봤어요.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샤나는 사건 며칠 전에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달라진 느낌인데 뭔지 모르겠어. 샤나는 뭔가 감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크리스는 샤나가 아리조나 출장을 간 그 시간 동안 니콜과 함께 휴가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반지도 알아봤어요. 샤나가 돌아오기 전부터 크리스는 이미 몇 주 전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전날 밤 크리스와 샤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샤나가 먼저 물었어요. 우리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 크리스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샤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임신 15주째였으니까요. 그날 밤 샤나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크리스가 이혼하고 싶대. 그게 샤나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새벽, 크리스 와츠는 잠든 샤나의 목을 졸랐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크리스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크리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삶.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이고 뱃속에 아이까지 죽인 이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근데 저는 분노보다 먼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크리스 와츠를 분석한 심리학자들과 FBI 수사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그건 공감 능력의 문제였어요. 공감이라는 건 단순히 저 사람이 슬프겠다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나한테도 실제로 느껴지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크리스 와츠에게는 그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범행 당일 크리스는 두 딸을 차에 태우고 유전으로 갔습니다. 그 차 안에서 벨라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크리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에 도착해서 딸들을 탱크 안에 넣었어요.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벨라의 손톱 안에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탱크 안에서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크리스는 그날 출근했고 인터뷰를 했고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이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크리스 와츠는 사이코패스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를 평가한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조금 달랐어요. 크리스 와츠는 고전적인 사이코패스 프로파일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고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크리스는 달랐어요. 조용했고 회피적이었고 겉으로는 수능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목한 건 오히려 이거였어요. 극도로 억압된 감정 처리 방식, 그리고 타인을 자신의 삶의 부속품으로 인식하는 경향. 가족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감정적 저항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더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착각이라도 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근데 크리스 와츠 같은 유형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습니다. 샤나도 몰랐어요. 15주짜리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순간까지. 2018년 11월 크리스 와츠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요. 크리스가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드를 택했거든요. 사형을 피하는 대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7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건 내가 본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크리스 와츠는 1급 살인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3개는 연속 복역, 2개는 동시 복역. 거기에 태아 살해 혐의로 48년, 시신 유기 혐의로 12년이 추가됐어요. 사형은 없었습니다. 샤나의 가족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샤나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 권리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과 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크리스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 와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 제일 소름 돋으셨나요? 범행 자체였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카메라 앞에서 울었던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